김민석 후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해소된 것도 있는 반면 어딘가 의문이 더 생기는 답변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각에선 이 해석을 크게 하며 역풍이 될 것 같은 분위기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특히 강득구 페이스북 관련 내용은 김어준 공장장도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개시권을 뺏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요, 그걸 그대로 처리하지 않았죠.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약속을 합니다. 실제 그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사이가 벌어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외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짜증이 났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말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한 것. 그러면 김민석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가 자기 정치 안 해? 이건 납득이 되죠. 문제는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개시권을 뺏는 정도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고 싶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정치는 검찰개혁, 이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김민석이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비판하는 걸 납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정청래가 대통령의 뜻을 거슬렀다,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의 자기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속마음은 답답하다 이러고 있었겠죠. 아무 근거 없이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공격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지? 왜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돌려 이야기하는 걸까? 차마 그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만큼만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과 정청래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너무나 달랐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정청래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는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봐요. 김민석은 시종일관 당정 일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개혁이라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인사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정청래가 거슬렸다는 것 아닙니까? 확실해진 건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김민석을 밀어주고 있는 거겠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요, 모든 당무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일명 명픽으로 공천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김민석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대표를 시키려고 하는 건요, 결국 다음 총선 공천권 때문 아니냐. 유시민 작가가 말한 재건축을 기어이 하려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려면요, 정청래는 절대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1인 1표제를 관철했죠.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요, 민주당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청년 최고위원, 거기에 정민철. 대통령은 진짜 민주당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너무 위험한 발상이죠. 대통령 본인은요, 일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욕심에,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역사에 기록된 모든 독재자들도요, 국가를 위하는 선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상으로 일이 진행되면요, 그 부작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뜻이 때로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가 대표적인 일이죠. 국민들은 한미 FTA가 위험하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죠. 그리고 후대의 평가는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설명을 하지 않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버리면서 국민들을 조롱했습니다. 최소한 저는 조롱으로 느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밀어붙였으면 돼요. 나는 이 정도의 검찰개혁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 얘기하고 정부안 내고 그렇게 밀어붙였으면 됐죠.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뒤에 숨어 있었어요.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1차 정부안에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소청 중수처법이 통과될 때 대통령이 직접 가장 개혁적인 법안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하게 만들었죠.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대했을 리가 없어. 그런데 보안수사권으로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질릴 때까지 수기를 하면 저항이 덜하다.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근데 김민석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개혁의 기준, 이게 우리와 너무나 달랐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정말 위험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인터뷰였어요. 민주당의 건전한 토론 문화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당이 될 것이라는 걱정.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제대로 하고 민주당의 역사를 존중해 준다면 걱정이 없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맛대로 민주당이 움직인다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노무현 문재인을 지우고 뉴 이재명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개혁도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김석이 당대표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를 꼭 당대표로 만들고 싶습니다. 1인 1표제를 지켜내고요.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인정하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든 민주당의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먼저 통합하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인 1표제, 원칙적으로는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민주당의 대표로 두는 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면 너무 신날 거라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윤석열 시대와 뭐가 다른지 모를 정도로 힘이 듭니다. 어쩌면 배신감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이렇게 민주당 권력의 대통령이 관심이 많은가? 도대체 민주당을 대통령 입맛대로 만들고 싶은 이유가 뭔가? 걱정이 너무 큽니다. 정청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지지율이 존재하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김민석을 밀고 있는데 쉬운 싸움일 리 없습니다. 저는 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힘든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기고 싶어요. 민주당을 지키면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말버릇처럼 하던 말이 민주당을 개혁하면 대한민국 개혁할 수 있다. 민주당 개혁이 대한민국의 개혁보다 더 어렵다. 김민석과 송영길이가 결국은 서로 당대표가 된다라고, 겉으로는 송영길이가 캐스팅 보트 같지만 송영길은 내심 호남의 적통은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남의 적통은 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김민석을 응원하는 척하지만 송영길은 사실 자기가 당대표 될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3등이 되면 송영길이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결선 투표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한다고. 그렇잖아. 송영길이나 김민석이나 만약에 결선 투표가 갈 경우에 누구로 단일화를 할 것이냐,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1, 2등 이렇게 따지지 않고 송영길 대 김민석 단판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저쪽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선호투표제를, 만약에 결선투표제를 하면 만약에 3명 중에 누구든지 50%가 안 나올 경우에는 다음 일주일 이후에 결선투표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선호투표제를 하면 굳이 송영길과 김민석이 단일화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3등의 표가 분산되니까 이런 것들을 썼다. 여러분들이 봐도 그쵸? 이제 쉽게 이해가 가죠. 이건 꼼수예요. 이게 꼼수입니다. 누가 봐도 결선 투표제로 가면 저쪽에 단일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 정치라는 게 그래요. 지금의 동지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지, 송영길이 그렇게 마냥 그 착한 사람, 그런 권력을 놔주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닌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후에 단일화의 진통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선호 투표제를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 선거 룰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드랍표. 그 드랍이라는 게 뭐냐면, 자네들이 어떤 꼼수를 쓸 수 있냐면, 저는 다 알아요. 니들이 어떤 꼼수를 쓸지. 예를 들어서 충청권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가 이제 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충청의 1등 정청래, 2등 김민석, 3등 송영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송영길은 내심 광주의 자기 정치적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막 이제 순회 경선을 하다가 이제 광주로 갈 거 아닙니까? 호남을 갔는데도 역전을 못하고 만약에 송영길이가 3등에 머무를 경우에는 그 중간에 드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 사퇴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2년 대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당대표 선거를 그 당시에 대선 경선을 하고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했죠? 김두관이 사퇴를 하고 정세균이 사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응? 이 사람들의 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송영길이가 만약에 본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표를 받아갖고 떨어지면, 거기서 나는 후보를 사퇴하겠다라고 해보면 분모에서 그게 빠지는 건지, 아니면 송영길의 표를 인정하고 나머지 표로 해야 되는 건지, 요게 또 여러분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전대룰을 확정을 했지만, 이거는 중요한 거는 빼는 게 맞는 거예요. 송영길이 받았던 표는 전부 무효를 시키고, 나머지, 그러니까 분모가 만이었는데 송영길이가 1000표를 가져갔어.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이 90%에서 50%를 얻어야 되니까 불리하거든요. 근데 송영길 표로 무효표를 처리하면 분모가 10,000에서 9,000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뺀다, 더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과거 같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송영길이가 중간에 사퇴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사퇴는 뭐 정치인들의 말을 믿으면 순진한 거고 사퇴 안 한다고 했어요. 순진하신 분들이고 정치 현재 구도상 이제 결국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3자 구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걱정하는 게 결국은 송영길이가 3등이 유력하기 때문에 저쪽 애들은 송영길, 김민석이 사실 그 콜라보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송영길 찍는 사람들이 대부분 2번에 김민석 찍을 확률이 높죠. 그쵸? 지금 봐도 송영길, 김민석은 거의 콤비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송영길을 1번으로 머리에 놓는 사람들은 2번을 김민석으로 찍을 확률이 누가 봐도 높아요. 왜냐면 호남은 생각보다 조직표가 많아요. 제가 선거를 치러보면 호남에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도 많지만 의외로 조직표도 많아요. 근데 이번에 변수가 뭐냐면 과거에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가 어떤 그 표의 등가성이 차이가 났었는데 아무리 쟤네들이 조직을 동원해도 한 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룰 갖고 선거에서 룰 갖고 저희가 이거는 여러분들도 선거투표제 거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선거투표제 이거 거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남 분들이 송영길 찍었던 사람들이 꼭 김민석을 찍으라는 법은 없어요. 2번으로. 호남에서 정청래가 인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까봐야지 알아요. 1번 송영길, 2번 정청래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굳이 이거를 우리가 룰이 잘못됐다, 룰을 없애자, 우리가 룰 갖고 시비 걸 필요는 없다. 왜? 정청래의 스타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에 쏙 드는 룰로 선거한 적 없잖아요. 정청래는 흔쾌히 이 선거투표제 받을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이라서 지금 현재 확정된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당대표 선출 방식을 결선 투표 대신 선호 투표제로 의결을 했고요.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충청권 시작으로 해서 수행 경선 일정을 원안대로 유지하고요. 전준일은 멸칭, 과도한 비방에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경고를 하겠다. 이거는 진작 했어야죠. 멸칭 쓰는 애들이 문조 털레유 떠드는 인간들인데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선거 자체가 선거투표제 하면 지금 너무나 이게 전선이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불리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만약에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가 이 개개인이 나와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재명 픽은 김민석이라고 전부 알고 있고 송영길은 김민석을 대놓고 밀고 있고 이 세 명은 같이 한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송영길 찍는 사람들은 김민석으로 갈 표가 확실히 더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명확하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한 선거다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정청래는 아마 제가 아는 정청래 스타일은 이 선호투표제 갖고 시비를 걸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선거가 김민석 대 송영길, 뒤에는 이재명, 여기에 정청래, 권리당원. 그러니까 정청래는 런닝메이트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거에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동정표예요.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동정표입니다. 정청래는 이번에는 이 선거 구도는 불리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선거가 정청래가 불리하지 않아요. 그쵸.
저쪽은 김민석은 런닝메이트가 송영길이 되지만 정청래는 런닝메이트가 당원들이 되는 거예요. 예, 선거가 여러분들 불리하지는 않아요. 아니 누가 누구를 지지한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서영교가 아무리 정청래를 지지해도 서영교도 한 표예요. 그거 뭐 이제 아마 저쪽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정청래 하나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인 1표제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인 1표가 무섭지 않으면요 국회의원 100여 명이 김민석 뒤에 줄 서고 송영길이나 전당대회 이 세력들이 붙으면요 그냥 지네가 압승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 1인 1표제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든 일반 권리당원이든 다 한 표니까 얘네들이 이거에 감을 못 잡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2번, 3번은 누굴 뽑아야 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은요, 아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1번 정청래만 잘 찍으시고, 2번, 3번은 누구를 찍어도 아무 변수가 되지 않고요. 결국은 3번의 표가 누구에게 분배가 되냐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되는데, 호남에서 정청래, 송영길, 또 김민석에 대해서 지금 뭐 새롭게 김민석은 이재명 픽이다라고 하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호남에서 김민석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송영길을 듣고 차마 2번 김민석을 못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청래 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실 필요 없고 결국은 정청래가 자기네가 봐도 1등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2, 3등이 사실상 한 팀이고 지금 권리당원들에게 표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청래가 원탑이고 저는 이런 선호투표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쟤네들이 정청래를 되게 무서워하는구나 당원들을 되게 무서워하는구나